양양 낙산사가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한국문화연수원 복구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은 지난 중부 지역 집중호우 당시 공주 지역에 500mm의 호우가 쏟아져 시설 곳곳에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을 연결하는 불교 순례길 조성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개의 순례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포교원은 지난 3월 강릉 해맞이길에 이어 경허 만공스님의 사상과 백제불교를 주제로 2개의 순례길을 선보였습니다. 주어사지에서 천주교 절두산 성지로 이윤된 해운대사 의징비와 관련해 최근 사진 자료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측이 사유지에서 발견돼 기증받았다고 밝힌 주장과는 반대되는 자료로 정상적인 취득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승윤 회장은 코로나로 단절됐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회원 간 소통과 연대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총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병주 불자 국회의원도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 사무소를 열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의 출마 의변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한국문화연수원 복구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주지 일념스님 등 낙산사 대중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은 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당시 공주 지역에도 5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려 시설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으며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진우 스님은 이번 폭우에 사찰들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많았던 것 같다며 불교계가 앞장서서 성금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산사는 사찰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명소로 가치가 높아 위상도 덩달아 올라가는 요지라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소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중부 지역 폭우로 한국문화연수원도 피해를 입어 시설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가 9월 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는 제2교구 용주사 직선직 중앙종회 의원 탄탄스님과 직능대표 문화분야 중앙종회 의원 보화스님 사직에 따른 것으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9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며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거주승 신고 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8월 24일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심사를 하고 9월 4일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무투표 당선일 경우 별도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전 국토를 연결하는 불교 순례길 조성에 나선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개의 순례 코스 개발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개한 강릉 해맞이길에 이어 최근엔 경허 만공스님의 사상과 백제불교를 주제로 2개의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까지 총 8개 순례길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도 총 8개 순례 코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강릉 해맞이길, 연화낭자의 길이 선보였고 8월부터 예산 경허 만공의 길, 서산 백제 미소의 길 2개 코스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산과 예산은 백제불교의 근간이 되는 지역으로 한국 근대불교 중흥조,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선맥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산 경허만공의 길은 조계종 7교구본사 수덕사를 출발해 덕숭산 주변 산길을 순례할 수 있는 만공스님 순례길과 경허스님이 주석했던 천장암까지 이어지는
경허스님 순례길로 개발됐습니다. 경허스님 순례길은 7.2km 4시간, 만공스님 순례길은 4.2km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당대 고승 만공 스님의 자취가 가득 남아있는 수덕사에서 경허 스님과 수월, 해월, 만공 스님들이 정진하시던 천장사까지 옛 선생들의 발자취 가득한 길을 함께 걸으며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산 백제미소의 길은 예산 경허 만공의 길과 마찬가지로 백제불교의 자취를 깊게 느껴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서산 백제미소의 길은 서산 마해삼존불과 보원사, 개심사, 용현 휴양림을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 숲 한 바퀴 순례길과 삼존불에서 출발해 가야산 통통고개를 넘어 가야사지로 이어지는 걷기 좋은 순례길로 구성됐습니다. 숲 한 바퀴 순례길은 8km, 걷기 좋은 순례길은 9km로 두 길 모두 3시간이 소요되는 코스로 상황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옛 얘기와 불교의 역사가 오롯이 새겨진 이곳에서 백제 불교의 향취와 휴양림의 싱그럽고 기분 좋은 숲 내음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국민과 함께 사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수행 공간으로 순례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주어사지에서 천주교 절두산 성지로 옮겨진 이후 이혼 배경과 반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온 주어사지 해운당 대사 탑비와 관련해 최근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천주교 측은 그동안 사유지에서 발견됐고 토지 주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정당한 경로를 통해 취득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최근 발견된 사진 한 장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천주교 서울 절두산 성지에 오롯이 서 있는 해운당 대사 의징집이 천주교 측은 1973년 11월 여주 주어사지 인근 논에 있던 것을 주인에게 허락받아 이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유지에서 발견된 것을 사유지 주인에게 기증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최근 제시됐습니다. 경매에 출품된 남상철 관련 자료 22점 일괄 중 주어사 강학 연구자였던 고 남상철 씨가 1962년 2월에 촬영한 해운당 대사 비석의 사진입니다. 사진만으로는 비명이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남 씨가 사진 후면에 비석을 발견한 대략의 위치와 전 후면 비명, 촬영 일자를 적어놔 당시의 해운당 대사 비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비는 논에 묻혀있는 모습이 아닌 수풀이 우거진 한가운데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천주교계 간행물 경향잡지에 남 씨가 기고한 글입니다. 1962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고한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 주어사의 발견은 천지남과 주어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1963년 1월호에 게재된 3편에서 남상철 씨는 답사 중 해운당 대사비가 주어사터 아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기록했는데 그곳이 논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어사지 발굴조사 중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주어사지 근처에서 논으로 이용되는 땅은 없으며 현재 주어사지 안내판이 설치된 입구 바로 안쪽에 비석이 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1962년까지도 절터 입구에 멀쩡히 서 있던 해운당 대사비를 1973년 논에서 발견해 가져갔다는 천주교 측의 주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주어사지 발굴 현장에 다녀온 이후 인식이 깊어졌다며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교불련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덮이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주어사지 복원, 활용 방안과 함께 해운당 대사 탑비의 정확한 복원 위치 파악과 반환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승윤 신임 회장은 코로나로 단절됐던 공불련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으로 각자 맡은 나란 일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해 불국 정토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창립된 공무원 불자연합회. 공불련은 2000년 출범해 올해 23주년을 맞아 태동기와 성장기를 거쳐 성령기에 접어들며 불교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공불련 13대 회장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공불련이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정 회장은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본격적으로 신행 활동에 나서야 할 시기에 회장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기쁨보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공무원 불자연합회 활동이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었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활동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회장을 맡게 되어서 큰 책임감과 부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은 활동이 미미했다며 조직 구성원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만큼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흩어진 조직들, 구성원들하고 이 교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각 기관별로 계신 회장단하고 그 단체 소속된 우리 불자님들하고 어떤 유대감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불자 모임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또 분기별 전법회, 조계사 원례법회, 해외 성지순례를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 개최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신행과 포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분기별로 정법회, 조계사 원례법회, 해외 성지순례, 지역 불자회와 함께하는 지역법회, 불교 종단과 간담회 정례화, 문화예술 행사 공동개최,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교류협력, 공불련 창녕기념일 행사 개최 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2025년 7월 20일까지 2년 임기 동안 공불련 선봉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지혜와 자비를 공직 생활에 솔선해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표한 정승윤 회장. 정승윤 회장을 선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공불련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불자 의원들이 연이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를 개소하고 표심을 다지고 있는 건데요. 총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 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병주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남양주시 진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남양주 을 지역은 지금 아주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별내, 진접, 오남 각각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 분리되게 도시화가 돼 있죠. 통합된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전을 했고요. 또 이 지역은 저에게는 참 친숙한 지역입니다. 제가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 육사가 바로 별내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 오남, 진접 지역에서 훈련도 많이 했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첫 도전장을 내민 남양주 을 지역구는 진접읍과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까지 이선을 한 텃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산을 넘은 것이고요. 이제 경선을 향해서 두 번째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선이 된다면은 본선까지 또 세 번째 산을 넘은 아주 긴 여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선의의 경쟁, 이기는 경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정치인 김병주를 알리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사성 장군으로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줬던 김병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역 비전을 제시해 고지에 오르겠다는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거기에 핵심은 동고동락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지역 발전을 같이 논의하는 동고동락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한 비전 제시라고 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역 주민과 비전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루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소통의 정치죠. 1962년생인 김병주 의원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27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대장으로 예편해 21대 국회에서 국가안보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만으로 소통이 부재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 김 의원은 한반도 정세에 평화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또 미국의 합참의장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한반도에 수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강대강으로 치달리다 보면은 위험이 점점 높아 올라가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가는 정책에서 우리 군사력은 키우되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군 불교 총신도회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일본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오대산 사고로 환지본처하는 국회 결의안을 이끌어낸 것을 의정활동 보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고 박물관을 아주 멋있게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본이 오지 않고 영인본만 있는 것입니다. 영인본만 있다 보니까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오대산 월정사 스님이 이러한 한지 본처 운동을 벌였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제일 앞장서서 대정부 질문도 2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장에게 얘기해서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한지 본처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군인 김병주에서 정치인 김병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사실상 첫 선거나 다름없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김병주 의원은 튼튼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 김병주의 목표와 군인 김병주의 목표는 비슷합니다. 튼튼한 국가,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 위협이 없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껏 생업에 종사하고 또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인 김병주로서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46번째로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참여했습니다. 월정사에서는 주지 정념스님을 대신해 월정사 기획국장, 상원사 주지 해량스님과 재무국장 덕엄스님이 참석해 강원도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량스님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음을 낼 수 있어 기쁘다며 기회를 마련해준 건학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자 건학위원장 돈권 스님은 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사찰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후배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은 월정사 스님들에게 감사 편지와 꽃다발을 전하며 장학금으로 열심히 노력해 부처님 법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고 학교와 나라에 기여하는 훌륭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추담당 1연대 종사 32주기를 맞아 추모달해제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습니다. 어제 마곡사 관음전에서 열린 추모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철옹대종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봉스님과 문도스님 및 교구 본말사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동참 스님들은 일현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을 경청하고 유운을 받들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교구 장학생, 동진 스님 등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스님께서 항상 주인공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뜻을 받들어 교육불사와 포교 사업에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청암사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제30일의 여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청암사는 지난달 29일 경내 정법루에서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와 놀자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를 입재했습니다. 지난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여름 템플스테이는 사찰 기본 예절과 공양 예절, 예불, 태극권과 명상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나에게 쓰는 편지, 나를 마주하는 시간, 천수천한 핸드페인팅 등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 백제불교를 주제로 예산과 서산 지역 불교 순례길 코스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무더위 에어컨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숲이 만든 그늘과 자연 바람 속에서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목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